혹시 여러분은 권리금 계약서 쓰실 때 꼭 항목별로 날짜랑 조건까지 꼼꼼히 적으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요? 그냥 말로 다 정했어요. 믿을 만한 분이었는데요. 그렇게 계약서에 날짜도 없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도 빠진 채 그냥 말만 믿고 시작하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실무와 분쟁 예방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국회 공무원 출신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7년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셨던 여성 대표님이 계셨어요. 카페를 넘기면서 권리금 문제로 큰 낭패를 겪으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계약서에 몇 줄이 그렇게 중요한지 단번에 느끼실 겁니다. 그 카페는 장사가 상당히 잘 되던 커피숍이었고요. 7년 동안 정성 들여 운영해 오신 곳이었어요. 대표님은 새롭게 이자카야를 하시려고 카페를 정리하면서 권리금 2억 원에 넘기기로 했고 양수인과 만나서 계약서도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권리금 총액만 적어두고 권리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받기로 했는지, 안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전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말이 계약서를 작성한 거지 사실 다 말로만 한 거예요. 양수인은 계약금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중도금은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잔금은 시설 넘겨주기 전에 직전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대표님은 사업체 넘겨받을 사람이니까 설마 안 주겠어? 하고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양수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중도금은커녕 처음 말한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셨대요.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났어요. 결국 대표님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도 넘기지 못한 채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시간만 3달을 통째로 날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권리금을 주기로 했는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권리금 총액 2억 원만 적혀 있고 계약금이 언제 들어와야 하고 중도금은 어떤 시점에 지급하고 잔금은 또 어떤 조건일 때 줘야 하는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양수인이 권리금을 아예 안 줬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표님은 아무 대응도 못하고 계약금도 못 받고 가게도 못 넘기고 시간만 허비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자카야 하시려고 새로운 가게 계약도 하셨는데 그 사업도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막으려면 권리금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고 권리금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셔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어요.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 중도금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차결한 날에 지급, 잔금은 가게를 실제로 넘기기 직전에 지급.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할 한 줄이 더 있어요. 그건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게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 이 문장이 있어야 돈 다 받기 전까지는 가게를 양도하지 않아도 되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도 대비해야 돼요. 혹시 양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며칠 안에 지급하라는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있어야 상대방이 말만 하고 돈을 안 줄 때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계약서에 핵심 방어 장치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언제 받는다? 이것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양도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대비해 주는 게 핵심 안전장치예요. 설마 돈을 안 주겠어? 그 사람 믿을만 하던데 그렇게 말만 믿었다가 계약금도 못 받고 몇 달 허비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권리금 계약서에는 단순히 총액만 쓰면 안 되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을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돈을 제때 안 줬을 때를 대비해서 통보 절차,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처리 이런 조항까지 꼼꼼히 포함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서는 돈을 받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돈을 못 받을 상황까지 대비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 단순히 금액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설계도예요. 처음부터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쓰기 막막하실 땐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권리금 계약, 양도인이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